손실 보고 있는 계좌를 이것들만 파악하면 마이너스 계좌 고민의 문제가 싹 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손실을 방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웅이로 불어나는 손실이 돼버립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계좌가 알려주는 위험 5가지 신호와 계좌를 다시 회복시키는 핵심 점검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나는 이러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며 봐주세요. 주식은 결국 심리게임입니다. 손실이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면 진짜 손실이 확정되니까 좀 더 기다리자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계좌 방치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50만원이 됐을 때 다시 100만원으로 만들려면 단순히 50% 수익이 아니라 100%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회복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게 되고 결국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모두 잃게 됩니다. 다음은 수익률을 지켜주는 2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매수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 단순히 싸 보여서 샀던 주식이라면 이미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그냥 보유하고 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종목을 처음 샀을 때의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이 질문 하나로 계좌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2번째, 현금 비중 점검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더 사야 한다며 풀매수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현금은 기회비용이 아닙니다. 현금은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총알입니다. 하락장일수록 현금을 남겨두는 것이 수익을 지키는 유일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수익률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신호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에 따라 감정적으로 매매하는 습관. 정부가 지원한다더라, AI 관련주가 뜬다더라. 이런 말에 움직이면 결국 남의 리듬에 끌려가는 투자자가 됩니다. 2번째, 계좌를 자주 확인하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자주 보는 경우. 너무 안 보면 현실을 회피하게 되고 너무 자주 보면 감정이 출렁입니다. 내가 선택한 기업을 믿고 잡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3번째, 평균 단가 맞추기식 매수. 물타기는 심리적으로 평균 단가가 낮아지니 괜찮다라는 착각을 줍니다. 물타기를 해도 아무데서나 하면 안 됩니다. 매물대에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물타기를 중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안전한 계좌를 만드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업종별 분산. 같은 섹터 안에서 여러 종목을 사는 건 분산이 아닙니다. 진짜 분산은 산업 구조가 다른 기업을 섞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금융, 헬스케어, 인프라처럼 경기 사이클이 다른 산업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둘째, 리밸런싱 주기 설정.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수익률 상위 20% 종목과 하위 20% 종목을 비교하세요. 비중 조절만으로도 계좌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셋째, 손절 라인 명확히 하기.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손실률 마이너스 10%든 기술적 지지선 이탈이든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주세요. 그 기준이 없으면 결국 시장이 여러분을 흔듭니다. 계좌의 손실은 투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오늘 말씀드린 점검 포인트 2가지, 나쁜 신호 3가지, 그리고 안전 포트폴리오 3단계만 실천해도 당신의 계좌는 마이너스에서 고민하는 계좌가 아니라 플러스에서 유지하는 계좌로 바뀔 겁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의 주식 여행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